안녕하세요. 보라매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학영 교수입니다. 건강검진 항목 중에 동맥경직도 또는 동맥경화 검사라고 알려진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맥경직도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것을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동맥경직도란 무엇인가요? 정맥과 동맥에서 그 동맥을 얘기하는 거고요. 딱딱한 정도, 동맥벽이 얼마나 딱딱한가, 얼마나 유연하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혈압이 높을 수도 있고요. 혈당이 높을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 흡연 이런 심혈관 위험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이 동맥벽이 손상을 받게 되고 손상이 되다 보면 동맥벽이 섬유화되면서 딱딱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동맥경직도의 원인은 나이입니다. 나이. 동맥벽의 노화의 현상으로 동맥벽이 딱딱해지는 그런 동맥경직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동맥경직도가 증가하게 되면 특히 큰 혈관의 경우에는 혈관이 심장으로부터 나온 혈액을 잘 완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혈관벽이 말랑말랑해서 유순도가 증가돼 있어야 되는데 동맥벽이 딱딱해지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의 압력을 제대로 완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장기의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맥경직도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맥파 전달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동맥벽을 따라서 움직이는 파형, 맥파의 속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동맥이 딱딱해지면 맥파 전달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유순도가 좋으면 맥파 전달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맥파 전달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동맥경직도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검진 하고 나서 환자분의 혈관 나이를 보여주는 그 동맥경화 검사의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동맥경직도 검사입니다. 왜 동맥경직도는 그토록 중요한가요? 동맥경직도가 증가하게 되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을 완충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게 직접적으로 뇌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심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주요 장기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동맥경직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완기 혈압은 낮아지고 수축기 혈압은 상승하게 되거든요. 좌심실 비대가 유발되기도 하고 이완기 혈압이 낮아지게 되면 관상동맥의 혈류가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심근 허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맥파 전달 속도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동맥경직도가 증가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이런 동맥경직도가 증가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심장, 뇌, 콩팥 등 주요 장기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심혈관 사건이라든지 심근경색 뇌졸중,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맥경직도를 측정했을 때 그 수치가 높다면 그 환자는 미래에 이런 장기 손상이라든지 심혈관 사건 그리고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맥경직도는 어떤 분들이 측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환자들보다는 중간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환자에서 미래 심혈관 사건이 발생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주로 측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중등도의 위험도를 가진 환자라고 하면 중년 또는 노년의 성인 남녀가 되겠고요. 거기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상지질 혈증 이런 심혈관 위험자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중등도의 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동맥경직도를 측정해서 일반적인 참고 수치보다 너무 높거나 했을 때는 심혈관 위험인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동맥경직도 수치가 얼마이면 위험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실제 우리 동양이나 한국에서는 팔다리, 상완과 발목 사이에 동맥경직도를 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수치가 1400cm 미만인 경우에는 저위험군, 1400에서 1800cm/s인 경우에는 중등도 위험군, 1800cm/s 이상인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800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고위험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더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맥경직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동맥경직도를 우리가 측정하고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나이와 혈압입니다. 나이가 들면 동맥이 딱딱해지면서 나이에 비례해서 일반적으로 동맥경직도 값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마치 동맥벽이 딱딱해지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환자에서는 맥파 전달 속도의 값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경직도 수치를 볼 때 내 나이가 얼마인지 측정할 당시에 내가 혈압이 얼마였는지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서 측정을 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동맥경화하면 콜레스테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맥경직도가 콜레스테롤 수치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동맥경직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그 연관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동맥경화하고 우리가 동맥경직도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동맥경화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상동맥경화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콜레스테롤인데요. 동맥벽 안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동맥경직도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동맥벽 자체가 만성적으로 손상을 받아서 석회화되고 섬유화되면서 딱딱해지는 현상을 말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공통점도 많지만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관상동맥 석회화와 관련이 있나요? 그걸 관련 많죠.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관상동맥 석회화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댓글 질문인데요. 6살 남자아이인데 총 콜레스테롤이 248이고 수치가 160일입니다. 근처 병원에서는 아직 약 먹을 수치는 아니다. 6개월마다 검사하면서 관찰하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육세요. 육수가 이렇게 높을 수 그 콜레스테롤 높은 거는 가족력이 또 중요하거든요. 뚱뚱하지도 않고 뭐 운동도 많이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성이 꽤 있기 때문에 가족력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고 자녀분들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 소아에서 치료에 대한 수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추적 관찰하면서 식이요법이나 생활법 먼저 하고 위험 수위에 갔을 때는 약물 치료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동맥 석회화 소견이 있다고 나왔는데 관상동맥 석회화랑 비슷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동맥에 뭐 석회화가 발생하는 기전은 비슷한데 임상적 의미는 조금은 다르거든요. 경동맥의 경우에는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상동맥은 또 심장이기 때문에 주요 장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석회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동맥경화가 이미 진행됐다는 그런 마커이기 때문에요. 석회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후가 안 좋은 게 맞습니다. 만약에 석회화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 있다. 예를 들어 관상동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칼슘 스코어를 400 이상인 경우 상당히 고위험으로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방요법을 해야 되고요. 흉통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게 협심증이 있는지 혈류 흐름에 장애를 줄 정도의 협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심장판막 석회화도 동맥경화가 원인인가요? 심장판막 석회화는 조금 더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석회화라는 게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변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심장판막 석회화가 있으면 나이도 많고 위험 요인도 많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도 많이 생긴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관상동맥 석회화하고 판막 석회화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다고 나왔는데 석회나 혈전을 긁어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석회화는 오래되고 좀 안정화된 병변입니다. 동맥 경화의 마커이긴 하지만 오히려 석회화가 있으면 이게 오래된 병변을 시사하는 거고요. 급성 심근경색, 불안정성 협심증 이런 불안정한 상태의 혈전들은 석회화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말랑말랑하고 물컹한 혈전 형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긁어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심근경색 때 혈전이 말랑말랑하고 물컹물컹 했을 때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칼슘은 혈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혈관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빨아내거나 긁어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맥경직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물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잘 알려진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활요법, 운동이라든지 음식 조절, 체중 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동맥경직도를 낮출 수 있고요. 또 동맥경직도를 낮추는 약제들이 보고되어 있는데 잘 알려진 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이라는 약이 있고요. 혈압약 중에는 ARB나 ACE 이니비터와 같은 특정 혈압약들이 동맥경직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알려져 있고, 동맥경직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두 가지 인자가 나이와 혈압인데, 나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 조절만 잘하면 동맥경직도가 효과적으로 많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비만 환자가 많아지면서 밤에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동맥경직도 많이 올라가 있고 혈압도 올라가 있고요. 좌심실비대 이런 위험자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양압기 치료를 하게 되면 동맥경직도도 많이 떨어지고 심비대나 혈압도 잘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경직이 된 동맥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를 잘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칼슘이 침착되면 그게 줄어들진 않고요. 대부분 석회화라든지 섬유화가 일단 되면 뒤로 돌아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맥경직도를 호전시키는 약제라든지 치료 방법이 잘 발달을 못하는 게 이미 손상이 돼서 비가역적인 단계로 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동맥경직도를 낮춰주는 그런 치료는 이제 향후에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TV에서 다른 교수님들이 하신 커피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 콜레스테롤 대부분은 신체 내에서 생성되는 거 아닌가요? 커피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을 섭취한다고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콜레스테롤 생성은 우리가 몸에서 생성되는 게 있고요. 섭취해서 그 섭취된 콜레스테롤을 활용해서 만드는 또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은 상당히 그런 조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계속 많이 섭취한다 그래서 또 수치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거나 섭취를 많이 줄인다 그래서 그 수치가 많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서 몸 안에서 많이 만들기도 하고 또 저장하거나 배설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한 10 내지 15%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조절하는 거를 철저하게 조절을 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이 한 10 내지 1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지혈증 있는 환자들한테 생활요법을 권고하는 이유가 그 정도의 효과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효과가 크진 않지만 영향을 준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심장TV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장질환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